12.19 부정선거에 대한 천주교계의 일치된 규탄 움직임, 저희 고발뉴스가 그때그때 전해드리고 있죠. 해외에서도 비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어젯밤 서울 시내에서 천주교 신자들의 제3차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표창원 교수도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 고발뉴스가 요즘 거국 중립내각하의 특검을 요구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표창원 교수와 긴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어젯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천주교 시국기도회 광경인데요. 평신도 400여 명이 모여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3차 천주교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과 진상규명과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제3차 천주교 평신도 시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주교 신도들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공동 선을 위해 투신하라고 다그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에 대해 신자들은 당연히 항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표창원 교수가 단상에 올라왔는데요. 표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연쇄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을 갖고 일하는 권은희, 최동욱, 윤석열 등 공무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난과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없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우리 권력자들도 우리 새누리당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평화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있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무덤 속의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것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국립묘지도 그렇고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아무런 주장도 반발도 비판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당, 국정원, 현 권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무덤 속 평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코 반대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히려 시끄러워야죠.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좋아하지 않는 것엔 반대를 해야 하고요. 나쁜 것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종교적 경구를 인용해가며 현재의 부정선거 국면을 풀어나가는 표 교수의 즉석 연설에 평소보다 더 큰 공감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발뉴스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온 표 교수를 만나서 최근 그가 주장한 내각 해산과 중립내각하의 특검제 주장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모든 방송 다 정리를 하셨는데 인터뷰는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이건 뭐 공식적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뭘 활동을 모두 안 하거나 침묵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각을 해체하라. 예. 그리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라. 그리고 특검을 해라. 이 3단계인데요. 지금 이제까지 근 1년 가까이 끌어오는 국정원 사건의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 밝혀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진 수사 과정이 결국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수사팀장을 배제시키고 전혀 엉뚱한 공안 수사 전문가를 또 팀장으로 앉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군에서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유사한 형태의 그 국정원과 연계해서 대선과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이 다 드러났고요. 보훈처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죠. 재향군인회, 심지어 오늘은 통일부까지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정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동영상들을 시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틀어줬던 그런 정황들이 또 포착이 됐죠. 이건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 안 드러났을 뿐이지 거의 정부의 모든 부서가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한 그런 총체적인 난국이고 문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사실 우리 표창원 교수께서는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번 12.19 부정선거의 존재를 알리고 행동에 떨쳐 나선 분인데 결국 그렇다면은 이번 내각
이번 박 정권 자체가 이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감내하기에는 부적격하다라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사실 내각 개최를 통한 거국내각 이거 얼마나 실현성이 있느냐 듣기는 좋은데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실현 가능성은 둘째 문제고요. 당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그동안 저도 그랬지만 수차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 사과를 하고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규명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전 정권의 문제로 남겨두고 현 정권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어떤 실수에 의한 발언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모두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 진행된 수사 과정에 외압을 넣고 증거를 인멸했고 그리고 관련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려던 검사 또 경찰관 이들에게 대해서 인격살인적인 행위들을 해왔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현 내각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가지 면에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 자, 먼저 정치권에서는 사실 내각을 해산하고 거국내각을 한다 하면 뭐 민주당은 좋은 일인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건 민주당 내부 사정이겠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일부의 소수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열심히 일해왔지만 나머지 분들 정청래나 진선미 뭐 이런 그렇죠. 나머지 분들 혹은 당 전체로 봐서는 과연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많은 의문이 뒤따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 거국내각 중립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후에 대해서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건 박 정권의 문제이지 우리가 괜히 들어갔다가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분담하고 싶지 않다. 혹시 민주당 쪽에서 연락받으신 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관심도 뭐 표명하지 않고 있네요. 뭐 글쎄요. 그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많이 협력을 했죠. 국정조사까지. 아니, 이번 발언 이후에. 아니요.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누구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고요. 사실 최근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나름대로 전향적인 촛불을 드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의원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촛불 세력과 합류하려는 것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막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왔고 저도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글쎄요, 뭐 그건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민주당 계파 내부의 사정은 모르시고. 그렇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니까요. 그건 그들의 몫이겠죠. 우리는 우리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저는 개인은 제 개인대로,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네, 뭐 지난 대선 직후에도 그러셨지만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무쇠 뿔처럼 가시겠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시민사회 반응인데요. 현재 시민사회는 현재 시국 회의라고 하죠.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축이 된 참여연대, 민변 등 한 300개 단체 들어가 있죠. 현재 시국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은 특검제입니다. 하지만 특검제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 이런 어떤 거국 중립내각 하에 특검제 이런 얘기는 따로 없거든요. 그럼 시국회의의 특검제와 비교해서 뭐 판단을 해주신다면, 비평을 해주신다면? 일단 특검이란 것 자체가 현재 검찰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의 권력, 현재의 정부, 현재의 내각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특검이 도입된다고 한들 과연 검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의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특히 법무장관과 총리, 비서실장 등의 이 검찰 라인 또 민정수석 등의 라인은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관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특검의 수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권력의 작용이 있지 않는 그런 전제가 없다면 아마 과거에도 여러 차례 뭐 삼성 특검도 그렇고 실패한 특검들이 많았잖아요. 삼성 특검의 아들은
삼성의 특채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쓰라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만이 결코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국회의의 판단이 좀 아니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럼? 글쎄요, 일단은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 그 배경도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좀 매너리즘적인 게 아닌가, 관행적인 게 아닌가, 무엇이 있을까, 뭐라도 내놔야 될 텐데, 그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 특검 나왔으니까 특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조금 덜 분석적이고 좀 덜 치밀하고 그리고 조금 덜 진지해 하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특검의 실효성을 따진다면 특검이 행해지는 그 토대에 대한 반성, 다시 말하면 내각 해산이 전제된 특검이라야 비로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일단 내각 해산이 전제가 됐을 때 만약에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내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요 핵심적인 라인만큼은 전혀 현 정권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성과라도 거두었을 때 비로소 아마 특검이 제대로 작용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론사회와 퍼블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국감 이전에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 표 교수님의 인터넷을 통한 어떤 제안이 상당히 저는 영향력이 컸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10만 명이 며칠 만에 서명을 했죠? 4일 만에 했었죠. 추가로 20만 명 또 받으셨죠? 네, 20만 명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다 서명을 하셨고요. 엄청난 사실 에너지를 통해서 국정조사가 사실 저는 뭐 추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인터넷상에서 큰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윗 이후에 반응이 좀 적나요? 어떤가요? 좀 너무 어렵나요? 이슈가? 그래서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뭐 서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발언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그런 반응을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제 지금 상황도 뭐 일단 그동안 국정조사 이끌어온 것도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해왔지만 지금 이것도 저 혼자서 해나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좀 불을 지폈으면 이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언론 등이 받아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힘이 또 나고요. 그래서 혼자 나설 생각은 없으시다. 이를테면은 과거처럼 내각 해산을 촉구하는 어떤 뭐 서명이라든가 어떤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설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 또 20만 명 혹은 30만 명 서명을 요구하고 청원하고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또 상당히 성격이 다른 문제고 정치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시민들께 지난 서명을 두 차례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할 거냐, 서명만 받아서. 결국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런 서명의 끝으로 새누리당에서 그 서명 용지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묵직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과거와 달리 우리 표창원 교수 같은 분은 행동력이 수반된 지식인이라서 더 큰 어떤 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상당히 어려운 아젠다예요. 내각 해산과 거국 중립 내각. 근데 말만 해놓고 뒤따르는 행동력이 이번에는 없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거든요. 일단 저는 뭐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스스로도 지금은 전반적인 정리와 재정비 그리고 충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숙제거리로 던져드리고 저는 좀 잠수를 타겠습니다. 자, 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보다 강력한 상황으로 무장을 하고 돌아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일련의 아젠다를 던지고 계신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비상하다. 부정선거 국면이 사실 내각 해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부 해체인데 정부 퇴진을 사실 요구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반정부 운동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사법 처리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요구 과정에서 사실 유혈 사태도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표창원 교수께서 상당한 어떤 그 희생을 무릅쓰고 감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번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갈무리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지금 하신 말씀들은 상당히 선동적인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제 의견 이런저런 계산 없이 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제게 어떤 것이 돌아올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상황에서 해법이 무엇인가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자질하는 사람이라 좀 앞서간 면이 있긴 합니다만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저고 제가 한 이야기를 받아들인 측에서 과민반응을 한다면 그건 그들의 몫인 거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13년 대한민국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뿐이고요. 이제까지는 제가 그런 그저 한 사람의 화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제시라는 사람으로서 역할은 여기까지 끝이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는 저도 많은 좀 고민과 충전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길고 또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행동에 나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주시하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고발 리포트였습니다.